안녕하십니까. 건물 사이 공간의 재발견 0.5번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건물 간 이격거리로 인한 한국의 도심 형태에 주목하여 건물 사이 유휴 공간이 도시 공간 사용에 큰 제약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본래 그 공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과거 건물과 마당의 조화로 구성되어 있던 대지에서 마당의 역할이 퇴색되어 그 자리는 간신히 틈새 공간으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0.5번지 프로젝트에서는 이곳에 있던 예전의 마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맞벽 건축의 법률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공간을 찾아내고 그 공간에 현대적 마당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 건축에서 마당은 자연과 인간이 보다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마당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아파트와 같은 수직적 주거 형태가 선호되며 점차 사라졌고, 따라서 밀집된 도시 형태의 현재 상황에 따라 기존의 마당 또한 수평적 개념에서 벗어나 수직적으로 재해석해보며 0.5번지라는 발명품을 고안하였습니다. 여느 건물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키트 형태를 통해 도시 환경에서의 극대화된 공간 활용과 다채로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건물 뒤편에 벽을 붙이고 도로와 인접한 벽을 떼어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시작으로 수직적 마당을 더하는 단계로 발명 과정을 정립하였습니다. 0.5번지 프로젝트의 발명 단계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인 붙이고 떼다와 연결하다로 구성됩니다. 이는 특정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발명 과정입니다. 0.5번지는 사유와 공유의 개념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건축가와 사용자, 사용자와 사회 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간을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는 활용 가능한 면적의 공간이 새롭게 추가된다는 측면에서 건축가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연결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띤 공간이 추가되어 내부와 외부 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사용자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축가, 사용자, 사회 사이의 상호 이해관계를 전제하여 발명은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는 건축 협정에 따라 대지를 통합합니다. 이때 사이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맞벽 건축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건폐율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사용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의 일정 면적을 붙이고 떼는 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재배치합니다. 이는 기존의 맞벽 건축 개념에서 나아가 내부 공간은 사용자 간에 공유되고 외부 공간은 사용자의 사유와 사회의 공유가 중첩됩니다. 두 번째로 뗀 이후의 공간에 수직 동선을 추가하여 도시의 맥락을 담는 수직 공유 마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수직 동선은 분리되어 있던 건물 내부와 외부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단조로운 도시의 수평적 이동 동선을 입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붙이고 떼다, 연결하다라는 발명 단계를 가진 발명품을 여느 건물에나 적용하기 위해 건물 속에서 발굴해야 하는 요소 4가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조 그리드, 단차, 코어 위치, 주출입 동선의 4가지 발굴 요소는 발명품을 적용하기 위해 건물 내에서 필수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요소이며 동일한 위계 안에서 고려됩니다. 구조 그리드와 단차는 사이트마다 각기 다른 형태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비롯한 보의 변형, 계단의 방향과 개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굴 요소입니다. 더하여 코어 위치와 주출입 동선은 그 위치에 따라 상황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키트적 성격을 띠는 발명품으로서의 보편성과 기준을 확립합니다. 사이트 선정은 여느 건물에나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발명품의 보편적 성격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대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강남구, 서초구 일대를 대상으로 첫째, 1980년대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중 인접한 두 건물이 있는 경우와 둘째, 건물 간 이격거리 공간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지 후보를 선정하였고, 여기서 서초구 방묘동 사이트를 표준 삼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트 답사 이후 현재 이 사이트는 이격거리 1.8m로 사이 공간이 쓰레기장 혹은 야외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 공간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발명품을 적용시키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발굴 요소를 중심으로 발굴을 진행하였습니다. 붙이고 떼다 단계에서는 구조와 그리드를 조사하여 붙이는 비율과 떼는 비율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쓰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이트 발굴 결과 구조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리드에 따라 붙이는 부분과 떼는 부분의 면적 산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명에 연결하다 단계에서는 수직적 공유 마당 개념을 추가하여 다시 쓰기 위해 단차와 코어 위치를 발굴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수직 마당을 구성하는 계단의 개수와 공공공간의 크기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떼는 과정에서는 공간 활용의 용이성을 위해 기존의 기둥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새로운 그리드에 맞춰진 두 가지의 보가 추가됩니다. 두 건물 사이를 붙이는 과정에서는 이미 축조된 콘크리트 기둥에 보를 연결하고 기존 보 아래에 체결되는 보조보 모두 외부 접합공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콘크리트에 새로운 보를 체결하였습니다. 지형의 조건과 각 층의 층고에 따라 두 건물의 층은 서로 평행하게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 사이 공간은 계단의 배치로 인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연결됩니다. 계단이 들어서는 공용 복도는 양 건물의 단차로 인한 계단 상부의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출 천장을 적용하여 높이차를 해소하였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계단은 실내 계단과 실외 계단으로 구분되는데 실내 계단은 통로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실내 계단의 단수가 적은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직적 공유마당은 그저 계단실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내부로 유입시키고 건물마다 존재하는 프로그램별 실에 고여있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초구 방배동의 다시쓰기는 공유마당을 통해 도시 흐름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지하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의 연결을 만들어내어 사용자 측면에서도 사회 측면에서도 건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키트의 계단은 단순히 건물 내에서의 수직 이동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자연스러운 접근과 내부 실 간의 유기적인 흐름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부 계단의 참과 함께 이용되는 간이 테라스는 건물의 동선 내의 동적인 흐름과 정적인 흐름을 교차시켜 보다 다채로운 구성을 실현하였습니다. 0.5번지 프로젝트는 과거의 공간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 도시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도였습니다. 위와 같은 모습으로 건물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전통 마당의 의미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 환경에 맞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공공공간을 제안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디자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0.5번지 프로젝트가 단순한 일회성 제안이 아닌 시간이 흐름에 따라 1980년대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여느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발명품으로서 도시의 흐름과 색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고요. 리모델링 한 후의 평면을 보면 한쪽 오른쪽에 있는 건물의 이제 코어는 없애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건물의 코어는 그냥 유지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포함해서. 저도 없앨 생각도 해봤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생각에서 그런 형태를 취했는지 조금 더 궁금해요. 저희가 앞서 소개드린 고려 요소 파트에서 이제 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그 빌딩의 코어 타입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앞과 뒤는 제외를 하고 좌우로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총 3개의 타입이 나오게 되는데 코어의 거리가 서로 너무 멀 경우에는 가운데에만 계단을 놔두고 양쪽의 코어를 없앴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코어의 위치를 고려를 해서 그 코어를 없앨지 말지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왼쪽 건물 같은 경우 그 코어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 저희가 추가하는 계단과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사실 사익 공간을 이용하는 여러 프로젝트의 방식하고는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맞벽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그냥 붙여놓고 아니면 그 중간 영역을 뭔가 채우는 걸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맞벽 건축을 새로운 어떤 그 건물의 파사드로 구현을 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보통은 그 사익 공간을 고스란히 유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채워넣는 것들일 텐데 붙이면서 오히려 2개 건물을 3개로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얻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되면은 발굴 핵심 요소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상당히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끌어서 그걸 조화롭게 마치 그냥 믹스 매치 하듯이 이렇게 끌어낸 방식을 구현을 했는데 그러면
맞벽 건축이라고 하는 이 팀에서 생각한 하나의 그 방향성이 이 두 개를 세 개의 인면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었나요? 아니면 이 프로젝트는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게 적용이 됐기에 그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이거는 발표에는 넣지 않은 내용인데 저희가 처음에 맞벽 건축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할 때 사실 맞벽 건축이 한국보다는 유럽이나 그런 국가들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파사드 디자인을 참고를 했을 때 그 파사드 디자인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는데 일단 땅 모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쌀 농사를 짓는 곳과 밀 농사를 짓는 곳이 다르듯이 좀 더 직사각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로변이 더 좁아서 파사드가 좁아진 된 것도 있지만 그 과거 중세 시대 때 이제 그런 상권 때문에 그 면적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파사드를 나눴다고 저희가 조사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렇게 그 파사드를 좁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지라도 지금은 상권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용을 해서 파사드를 최대한 많이 나누었을 경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맞벽 건축사 사무소로 세 분이 같이 개설해가지고 이쪽으로 특화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하나의 그 유형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네,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것도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주 마이너한 그냥 약간의 더 제안사항이나 코멘트 같은 건데 일단은 저는 이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이 아이콘은 처음에 제출했을 때는 없었죠. 딱 이렇게 있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1차 제출물에서도 제일 뒤에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된 게 되게 딱 눈에 띄고 형태적으로 그냥 되게 예쁘고 잘 좋게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냥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왼쪽 계단은 좀 너무 없애고 싶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앞으로 옮겨서 그냥 새로 넣고 싶다. 왜냐면 그 들어가는 것도 너무 낭비가 심하고 사실 제가 비슷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는 엘리베이터 공간 같은 거는 그냥 이 증축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피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잘 쓰고 그럴 법한 공간들이거든요. 근데 뭐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앞을 다 막았을 때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면 뭐 이런 문제가 물론 있긴 하겠으나 어쨌건 굉장히 저는 뭐 아주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면밀하고 잘 고안된 그런 방식이고 리모델링 프로젝트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주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